자, 여기 오늘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내용은 주제는 에너지고 1번, 2번, 3번에서 배터리 전압 그리고 전이차, 배터리의 방전과 충전, 그 다음에 충전 시간과 배터리의 전압,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 아래쪽에 3번은 우리가 저쪽 칸에서 지금 충전 걸어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제 이야기한 대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충전 시간 10시 5분에 시작했으니까 배터리의 충전 시간이 끝났을 때 배터리 전압이 얼만큼 상승했는지, 그리고 충전 시간이 얼만큼 소요됐는지, 그래서 그 충전 전에 배터리 전압하고 충전 후에, 충전 시간이 지난 후에 배터리 전압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배터리 전압에서는 전이차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이차. 배터리는 두 개의 배터리를 직렬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이차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전기의 기준은 볼트를 5매에 전기를 통하면 몇 암페어라고 했죠? 1A. 그렇지, 1A. 그리고 1000옴은 또 1A. 단위가 이런 거라고 해요, 단위가. 자, 전압은 전기를 흐르게 하는 단위라고 해서 단위. 이게 높을수록, 전이차가 높을수록 전기가 잘 흘러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전압과 전이차는 이 모터의 RPM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거죠. 자, 우리가 교과서에서 사례를 통해서 모터에 열화가 발생하고, 또 모터 내부에 분진이 발생하고, 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작동 상태가 어렵게 되는 것을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배웠듯이, 배터리의 전압은 모터의 RPM, 모터의 회전수에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역할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전이차라는 요게 굉장히 중요하죠. 전이차. 그러면 배터리는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해서 자, 직렬로 두 개의 배터리를 직렬로 연결해서 사용한다. 자, 두 개의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배터리 A와 B 사이에 이 전이차가 발생하면 안 돼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배터리는 균등 전압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은 배터리의 전이차 균등 전압 하느냐, 바로 배터리가 직렬 연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배터리 한쪽이 전이차가 높으면은 그 전이차가 높은 전압이 출력이 강한 입자를 띄어서 그 배터리, 전이차 높은 배터리 하나만 가지고 출력으로 나가기 때문에 모터가 RPM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RPM이 떨어진다는 것은 뭐냐? 한 개의 배터리의 전압 가지고는 모터를 회전시키기에는 너무 버겁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현실적으로 기기의 사용 시간과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충전을 했을 때 완충이 된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잠시 운행하면은 그 배터리 게이지
이 전격 전압인 녹색불이 빨리빨리 소모되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리고 충전할 때 또 충전기가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배터리 전이차가 발생할 때는 그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모터는 저항, 즉 열화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브러셔가 열화돼서 브러쉬의 그 코일이 까맣게 또는 짙은 갈색으로 열에 의해서 변색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냐 안 되느냐, 안 되면은 이용자가 불편함을 느끼고 센터에 수리를 하는 것에 찾아오지 않았겠죠. 불편함을 느끼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점검해 보면은 그러한 여러 현상들이 부속에 발생을 알 수가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용자가 사용상의 불편함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다시 말해서 배터리의 전이차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배터리를 교환할 때 좌우 배터리 전압이 정확히 말하자면은 두 개 배터리가 12점, 뭐 예를 들어 33, 또 뒤쪽에도 12.33 나오면은 배터리의 균등 전압이 걸리니까 전이차가 발생할 수가 없죠. 전압이라는 전이차가 발생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그 균등 전압이 같은 배터리는 사용자의 일상생활에서 거의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배터리 균등 전압이 아무리 정상일지라도 또 사용자가 관리를 잘못하면, 배터리 충전에 대한 관리, 운행에 대한 관리를 잘못했을 때는 배터리의 수명이 짧아진다. 그거는 뭐 기증 사실입니다. 자, 그거는 이제 2차적인 본론이고, 1차적인 본론에서는 배터리의 전압과 전이차는 중요한 문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터리를 교환할 때 두 개의 배터리 전이차가 발생했을 때, 뭐 0.3V 차이, 0.5V 이하 차이가 발생해도 전이차는 발생합니다. 그게 사용상에서. 자, 이럴 때는 저번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배터리 두 개를 케이블에 연결한 후에 요 A 쪽과 B 쪽의 잭을 이렇게 체결해 놓으라고. 한 10분 정도 체결해 놓으면은 어느 A 쪽과 B 쪽의 전이차에 의해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체결해 놓으면은 균등 전압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를 여러분들이 사례를 통해서 또 현장에서 실습 통해서 분명히 배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영상에서 혹시라도 배터리에 대해서 뭐 저보다도 잘 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배터리는 이동 보조기기에 장착되는 배터리는 직렬회로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들은 배터리의 좌우 전압차가 발생했을 때는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런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균등 전압을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맞춰야 되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두 개의 배터리를 체결한 후에 잭끼리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이차가 발생한 배터리, 전압이 높은 위쪽의 배터리는 아래쪽 배터리하고 이렇게 물려놨기 때문에 여기서 균등 전압을 끌어올리는, 또 내려가는 그런 현상에 의해서 균등 전압으로 맞춰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전압은 높은 압이 중요하죠. 압은 압력이에요, 압력. 무게로 말하면 중량이라는 거죠. 이 압력은 어떠한 물체든지 간에 압력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간다. 그 압에 의해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서, 플러스가 전이차가 높기 때문에 마이너스 쪽으로 당연히 흘러가죠. 흘러가서 흘러간 쪽에 출력이 되겠죠. 출력. 반대로 또 배터리로
배터리 쪽으로 들어오는 충전 전압은 마이너스에서 거쳐서 플러스 쪽으로 들어와서 충전이 되는 것. 이러한 상대성 과정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배터리 방전과 수명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배터리가 방전이 심하면은 배터리 수명이 그만큼 짧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죠, 원인이. 자, 이렇게 되면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 그러면 또 여기서 1번에서 이야기했던 게 연관성이 있는 거죠. 배터리의 전압 차이가 처음부터 잘못 균등전압을 맞추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해서 운행을 했다. 그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터리가 전동기계에 장착되면은 배터리는 새 거라도 100% 충전이 안 돼 있는 겁니다. 100% 충전이 돼 있는 수가 없죠. 자, 그래서 20%가 뭐 부족하든지 15%가 부족한데 그만큼의 충전이 꼭 안 차 있다 이거죠. 안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배터리 교환 후에 바로 완충을 해서 타야 됩니다. 그래야 배터리 수명을 우리가 보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배터리를 교환 후에 충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녹색불이 4칸이다 하면은 적어도 2칸이 소모가 되면은 충전해야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완충을 해야 돼요. 완충. 자, 완충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완충. 배터리와 충전기는 주고받고 이러한 입력관계이기 때문에 한번 충전을 걸어놓으면은 충전기에서 녹색불이 들어올 때까지 충전을 해야만이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사용자들은 충전 후에 키를 온오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럼 녹색불이 쫙 들어와야 되니까 거기를 보고 충전이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전 포트를 빼고 또 사용하고. 자, 이렇게 되면은 배터리는 방전도 심해지고 충전 수명이 짧아지는 또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는 한번 충전에 물리면은 녹색불이 다 안 들어왔다 할지라도 4시간 이상은 배터리 안에 사이클을 돌아가야 돼요. 충전이. 4시간 이상은 충전을 해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그게. 그 정도는 해야 배터리 수명을 보장할 수 있지, 그냥 30분, 1시간, 2시간 있다가 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방전과 수명에서는 꼭 완충을 해야 된다. 또 녹색불이 2칸 정도에서는 무조건 충전해야 된다. 근데 어떤 분들은 조금 타고 와서도 충전에 꽂아놓고 뭐 좀 더 타고 와서 충전을 꽂아놓고, 자, 이렇게 연속적인 충전 방식은 또 안 좋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방 밥을 먹었는데 1시간 후에 또 밥을 먹고 또 한 2시간 후에 또 뭐 군것질하고 이렇게 그 습관을 들이면은 분명히 위에 무슨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소화불량이라든가 이산이. 마찬가지로 배터리도 어느 정도 셀을 한 바퀴를 다 어느 정도 써야 되려면은 적어도 녹색불이 1개, 2개는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의미가. 그랬을 때 배터리 게이지 쪽에 충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추어져야 된다. 이렇게 충전 방전을 거듭할수록 납산 배터리는 수명이 짧아진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충전하는 거, 매일 갔다 와서 또 충전하고, 이것도 배터리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배터리가 또 이러한 그 습관에서는 어느 날 내가 더 멀리 가야 될 때에는 진짜 배터리가 녹색불이 더 빨리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빨리 떨어지는 또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는 꼭 완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녹색불 2개에서는 꼭 완충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충전하다가 바로 포트를 빼고 충전을 중단하고 운행하는 것은 배터리 수명을 짧게 하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 방전보다도 배터리 수명이 짧아지는 이 이유가 또 하나 있겠죠. 이거는 환경적인 요소. 환경적인 요소가 다른 거예요. 평지에 운행하는 거하고 언덕을 경유해서 운행하는 거하고는 배터리 소모량과 수명에는 직결적인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그 국가도 식약처나 국가기관에서도 이동기기는 경사로 10도 이상을 운행하지 마시오라고 공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납산 배터리는 실질적으로 평지에서는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발생하지만 언덕을 올라갈 때에는 배터리의 셀이 굉장히 말하자면은 타격을 입는다고 합니다. 타격. 자, 그래서 언덕을 쭉 올라가다 갑자기 탁 서버리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만큼 언덕에는 납산 배터리는 굉장히 부적합하다. 이럴 때는 저속으로 가야 된다. 저속으로 서서히 가야 된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전원을 끄고 쉬었다 가야 된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자, 배터리의 수명을 연장시키려면 어느 정도 13개월 이상을 유지해서 타야 된다면은 환경적인 요소에 따라서는 분명히 운행 관리가 필요하다 이거죠. 꼭 숙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모터의 RPM은 지금 1, 2번에서 이야기한 내용에 연관성이 크죠. 굉장히 크다 이거죠. 수명이 짧아졌거나 방전이 심하거나 이럴 때도 모터의 RPM이 지장을 주는 거고, 배터리의 전이차가 두 개의 전이차가 발생해도 모터의 RPM이 또 지장을 주는 거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충전 시간, 3번에 충전 시간과 배터리의 전압. 자, 충전 시간. 앞서 1, 2번에서 언급했듯이 충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충전 시간. 굉장히 중요하다. 충전 시간이. 그래서 충전 시간은 우리가 배터리 충전기를 보통 요즘에는 옛날에 5A를 쓰면 6A 쓴다고 그랬죠. 그 6A 가지고 50A를 충전한다면은 거의 뭐 한 8시간 정도는 충전을 한다는 개념이지. 예? 8시간 정도. 그 정도 개념을 봤을 때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8시간 충전하느냐? 8시간 충전할 수도 있고 10시간 충전할 수도 있어요. 배터리의 방전 상태나 배터리의 사용량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새 배터리는 뭐 2시간 만에 충전이 끝나. 8시간인데 왜 2시간 만에 끝나냐? 배터리를 바로 새 걸로 교환했을 때는 8시간이 안 걸리는 거죠. 왜냐면은 셀들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충전이 되어버리는 거고, 배터리 셀 안에 전압들이 방전, 그러니까 얘들이 2.2V가 1.75V로 이렇게 가까이 올수록 배터리에 충전하는 충전 시간이 짧아질 수도 없고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배터리의 충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충전 시간. 그래서 충전 시간에 따라서 배터리의 방전율이 얼마고 또 배터리 수명이 얼마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충전 시간에. 자, 어떤 것들은 아마 이용자들 경험하신 분들도 거의 있다고 봅니다. 자, 처음에는 충전이 뭐 4시간도 하고 저녁에 뽑아놓고 뭐 아침에 뺐으니까는 그게 언제 충전이 됐는지 모르죠. 그러나 이상 없이 탔다 이거지. 근데 어느 날에 그렇게 충전을 해서 탔는데 어느 날인가는 못 탄다 이거죠. 그래서 수리센터에 와보니 여기서 점검한 결과 배터리가 수명이 거의 다 됐다. 나는 교환한 지 한 8개월도 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 한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의 그 날짜가 있다 이거죠. 상황에 따라서. 자, 이런 것들은
충전 시간에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죠. 왜냐하면 이분이 충전 중에 빼고 또 사용을 갔거나 또 이것들이 또 약속이 있어가지고 또 충전하다가 또 빼고 갔거나 완충을 안 시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온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충전기를 딱 연결했는데 충전기에 녹색불이 그대로 들어있다 이거죠. 딴 때 같으면 주황색 불에서 소음이 나면서 충전이 돼야 되는데 아무 이유 반응 없이 녹색 불이 딱 들어있다. 그거는 뭐냐면 배터리 안에 충전기가 충전할 수 있는 환경적 요건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충전할 수 있는 어떤 환경적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충전기는 충전을 하지 않고 녹색불로 충전이 다 된 것처럼 녹색불이 돌아요. 그래서 배터리를 하게 진다 점검해 보면은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거 충전기 고장 아니냐? 그럼 그 충전기 고장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센터에 가지고 있는 충전기로 그분 이동기기에다가 포트 연결해서 충전해 보세요. 충전이 된다. 그러면 여기 가지고 있는 것도 똑같이 녹색불 들어오면은 배터리의 방전 상태가 심하니까 충전할 수 없는 여건이다. 배터리에 충전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는 충전기는 바로 녹색불이 들어오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고, 센터 것도 똑같은 현상이면은 마찬가지로 배터리의 방전 상태가 충전할 수 없는 지경이니까 당연히 녹색이 들어오는 거고. 자,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충전기로 그 부분 전동차에다가 연결하니까 팬이 돌아가면 씩 돌아간다. 충전이 된다 이거지. 예. 그러면은 그분의 충전기가 문제가 있어요. 자, 그 내용은 극히 드물어요. 그런 내용은 극히 드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센터의 충전기도 안 되고 그분 본인 것도 안 된다. 충전이 안 된다 했을 때는 어디를 확인해 봐야 되냐? 어디 확인해 봐야 돼요? 자, 어디를 확인해야 돼요? 충전 퓨즈. 충전 퓨즈가 끊어졌으면 충전이 안 되는 거죠. 이유가 또 여기도 있을 거예요. 이거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면 충전 퓨즈가 왜 끊어졌을까?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퓨즈가 단락된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냥 끊어지지는 않았을 거라 이 말이지. 그래서 충전 퓨즈가 왜 단락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충전 퓨즈가 단락된 원인은 뭐 선우, 쇼트 뭐 이런 거 있겠죠. 근데 선이 쇼트가 될 확률은 거의 없다 이거죠. 이 내용에서는 퓨즈가 단락된 원인은 이 배터리의 방전 상태, 방전 또는 방전 상태가 심하다. 방전대가 심한 상태에서 충전을 하니까 충전기 방전대가 심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저항이라고 그래요. 저항. 배터리 안에 저항, 그러니까 배터리 판에 납판의 부식이 심하다 이거 심하다 이거. 그 안으로 전기가 흘러서 쫙쫙쫙 들어가야 되는데 얘들이 못 들어간다 이거지. 예? 납판의 부식에서 결로 현상에 의해서 전력이 그 안에 들어갈 때 이렇게 저항이 걸리는 거예요. 저항이.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자면은 건강한 사람들은 어떤 신호를 걸으면 즉각 답변을 하고 반응을 해야 하는데 방전 상태가 심한 셀들은 여기서 전력이 들어가도 반응이 늦어요. 늦는다는 거죠. 1.75V 가까이로 들어온 셀들은 충전을 하면은 이 반응이 늦어. 그렇기 때문에 충전기는 열심히 안쪽으로 보내야 되고 여기서 반응들은 늦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충전기가 뜨거워지고 포터가 뜨거워지고 그 견디다 못하니까 충전 퓨즈가 끊어지는 원인이 돼. 원인. 그래서 이 내용을 꼭 확인해야 된다.
확인해야 돼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터리 전압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 모터에 인가되는 RPM하고 직결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 이야기고, 그 다음에 배터리 방전과 수명은 관리의 문제예요. 관리. 물론 전이차가 발생했는데 그대로 체결하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사용자의 충전을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 여기에 또 문제가 따라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금방 갔다 와서 또 충전하고, 갔다 오면은 계속 충전하는 거. 네? 조금만 타면 또 충전하고, 조금만 타면 충전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매일 충전하면은 이 배터리 안에 셀들이 6개 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방이 6개 방이 있는데 어떻게 얘들은 전부 셀들이 운동하려고 준비 다 돼 있는데 왜 이걸 안 써?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여기서 요만큼만 쓰고는 충전 플러스 계속 충전. 그럼 여 밑에 있는 셀들은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스스로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오밍업을 해야 돼. 안 써보니까 이게 가라앉아 버려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수명이 또 짧아지는, 배터리 방전과 수명에서 수명이 짧아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방전은 안 쓰면은 방전되겠죠. 충전을 안 걸어주면 또 방전되겠지. 근데 우리가 이 셀들은 왕성하고 위에 것만 쓰고 충전하면 밑에 것들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셀 자체가 죽어버린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RPM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타는 데가 나거나 여러 가지 기계적인 요소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만큼 에너지는 어떤 기계 요소에 충분하게 전격이라는 전류가 흘러가야만 한다. 흘러가야만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 한번 해보세요. 질문. 뭐 이 내용에 대해서 도대체가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냐? 응? 질문 없어요? 너무 잘해버렸나? 자,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도 쭉 있겠지만은 일단 1, 2, 3번은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는 모터하고 직결된 것이다. 자, 에너지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써야 되면은 충전을 잘 해야 한다. 충전을 매뉴얼대로 잘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배터리의 전압 이상을 알아보려면은 충전 시간에서 알 수가 있다. 충전 시간이 얼만큼에서 충전이 끝났는지 알 수가 있다. 또 충전을 했을 때 충전이 안 된다. 어제도 됐고 그제도 됐는데 오늘은 왜 충전이 안 되고 녹색불이 들어온다. 이거는 배터리의 방전 상태가 심하니까 충전할 때 충전 퓨즈가 달라게 되는 원인도 될 수 있고, 또는 드물지만은 충전기 안에 연결된 선의 쇼트에 의해서도 충전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거의 드물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기 좀 물어볼게요. 배터리 그 전압은 똑같이 할 때 네. 마이너스 플러스 한 선으로 가고 네. 또 선 두 개로 그냥 막 연결하면 안 되나요? 중간에 짝이 없이. 아니 뭐 어떻게? 배터리 네. 모스를 똑같이 만들 때 네. 그건 플러스 마이너스 선을 한 선으로 가고 네. 또 플러스 마이너스 한 선으로 가면은 이게 똑같이 전압이 같아지지 않나요? 아니, 중간에 짝이 없어도? 잭을 그렇죠. 없을 때는 양쪽에 그 홀더가 4개잖아요. 2개, 2개. 네.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를 연결해 갖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이렇게 묶어놔야 돼요. 네?
묶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위험하고 어쨌든 그런 방법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단지 배터리 양쪽에 두 개 케이블을 올려놓 연결하면은 잭끼리 이렇게 연결하는 거 이게 제일 안전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야 돼요. 네? 이런 방식으로. 먹을게요. 30분만 하고요. 근데 끝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얼마 전에 제가 그 리튬 인산철 배터리 그게 분명히 장착한 거 봤죠? 네. 실험으로. 이거를 그 실험으로 안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그게 계산적으로 이론적으로 맞게 떨어져도 오차범위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거를 현실적으로 사례로 이거를 실험을 해야 이게 이것도 되는구나 이런 방법도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팁이에요. 팁입니다. 팁. 다른 교육생들한테는 이 내용에서는 거의 말을 안 했는데 자 이렇게 자동차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는 한 개를 쓰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시동을 걸어주기 위한 파워로 막 쓰는 거지. 그리고 이제 운행을 계속 하게 하면은 전력이 발생해서 충전은 채워지고 흘러버리고 이런 거죠. 자동차 배터리에서 자, 리튬 인산철. 요즘에 리튬 인산철이 많이 나오죠. 인산철. 파워력도 좋고 수명이 오래 가고. 자, 그래서 이거를 이동기기에 좀 접목을 시키면 안 되냐. 텍스트는 이렇게 그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 얼마 못 쓴다. 뭐 위험하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실험을 하지 않냐면은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자동차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우리가 이동 보조기에 장착하는 배터리에 비해서는 저렴합니다. 저렴해요. 그러면 50A다. 50A면은 대략 한 50만 원 정도. 50만 원 조금 넘어갈까요? 근데 이동기기에서 정상적으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구입하려면은 뭐 아마도 도매 가격이 한 90만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비용 면에서는 부담이 많이 간다는 거지. 부담이 많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배터리에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 50A는 한 50만 원 정도 예상하면은 자, 이거로 이동기기 어떻게 타고 다니려고 하냐? 자, 이 두 개를 이렇게 직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직렬 연결하는 직렬 연결. A와 D 이 두 개를 직렬 연결. 직렬 연결 해주면 되는 거예요. 직렬 연결. 자, 제가 엊그저께 23, 22, 23, 24, 25 그 지방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월요일 날 이걸 장착을 했어요. 월요일 날에 18일 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일. 거의 8일 동안 8일 10일 동안 거기 지방에서 목적지에 가는데 4km 왔다 갔다 하면 8km 거기서 또 타고 다닌다고 하면은 거의 한 12km를 타고 그러면 나머지 8일 동안은 왔다 갔다 집에서 여기까지 출퇴근을 했으니까 4km씩 잡으면 하루에 출퇴근으로 24km에다가 거의 50 몇 킬로 한 60km 탔다고 생각하고 60km 한 번 충전해요? 한 번 충전해 60km를 탔다 이거지. 그래도 녹색불이 그대로 있어요. 녹색 그대로 있어. 자, 그래서
한 가지의 이제 이 답이 나왔는데 답이 나왔어요. 자, 한 가지 답이 나왔어. 자동차 배터리인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이동기기에다가 직렬로 연결해 써도 가능하다. 가격 면에서는 부담이 없다. 그게 자동차 배터리는 비싸도 8, 9만 원이면 구입이 가능한데. 자, 가격 면에서는 그래도 부담이 없는 거지. 가격 면에서. 다른데 이동기기에 장착하는 그런 인산 배터리에서는 이 자동차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그래도 그 비해서는 가격 부담이 적은 거지. 그래도 50만 원 왔다 갔다 하면은 50원 뼈 요걸로 해서 직렬로 연결해서 써도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된다는 거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걸 달았을 때는 이 적상계라는 게 있어요. 적상계. 배터리 적상계라는 게 있어. 자, 이거는 별도로 사야 돼요. 가격이 이렇게 안 비싸. 몇천 원에서 만 원대밖에 안 돼. 이거. 그래서 이 적상계를 키 있죠, 키. 이동기기 키 쪽, 온오프 쪽에서 따서 여기다 물려놓으면 돼요. 따서 물려서 핸들 쪽에다가 이걸 적상기를 달아놓으면 돼요. 그걸 보고 충전하면 되는 거예요. 기존 기기에 들어오는 배터리 게이지를 보고 충전하면 오차 범위가 발생한다고 그렇게 나니까 그게 더 충전할 수 있는 그 계산 능력이 더 정확해, 그것보다. 그래서 적상기를 그래서 제 거 전동 스쿠터 적상기에 달려있어요. 요 빨간색 이제 요거 한번 더 보세요. 달려있어. 자, 그래서 거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거기를 보고 운행해보세요. 운행 쭉 하면은 볼트가 여러분들한테 교육 때 우리가 이론적으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갈 거예요. 그걸 보면은 그 적상기에서 예를 들어 26.78V로 딱 나와 있다. 그러면 최고 속도로 평지를 달릴 때에는 얼마만큼의 전압이 요동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얼마만큼 요동치냐? 26.7V면은 전격 전압이 24V를 요구하니까 24V가 나가나? 안 나갑니다. 26V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26도 18V로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서 1V 가지고 1V에서 전압이 왔다 갔다 해요. 1V에서. 예? 26.78V 하면 1V 가지고 12km를 달려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왜 그렇게 하느냐? 그 1V가 정적장으로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증폭관계 이야기예요. 증폭관계. 트랜스, 저항, 다이오드, 메인 컨트롤 안에서 얘들을 증폭시키는 정격 전압으로 증폭을 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여기서는 원래 핵심에서는 전압이 한 1V로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메인에서는 이거를 증폭을 시켜버려요. 정격 전압 24V 용량으로 정격 전압을 우리가 승합을 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배터리 전압이 쫙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26V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그러면 26V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25, 27V에서는 26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게. 그러다가 약간 언덕을 탁 올라갈 때 전압이 뚝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어. 2, 3V씩 그 언덕위에서. 언덕이 한 2m다. 그럼 이게 언덕인가 할 정도에서 넘어가도 전압 차이가 쫙 나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이야기한 거 배터리의 전압, 에너지 전이차 이런 것들 이야기한 내용이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감히 그런 이야기 왜 했냐? 나는 그렇게 해서 실험으로 타고 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도표를 내가 작성하고 보는 거예요. 이 전압 관계는 실질적으로 모터에 들어가는 정적 전압이 24V라고 써져 있지만은 운행하면은 24V가 들어간 게 아니죠. 여기 배터리에서 쫙 들어가 버린 게 아니라 이것을 저항을 거쳐서
증폭 관계에서, 그리고 모터 안에 자기장이라는 그 힘에 의해서 모터가 힘을 받아서 돌아가는 원리니까 어떻게 해요? 전압이 유지를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죠. 배터리에 있는 전압을. 자, 그래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A쪽과 B쪽에 직렬로 연결해 사용하고 적상계를 사서 별도로 달았으면은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고. 자,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그럼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이게 뭐예요? 완전 방전, 또 완전 충전, 이 개념이 있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그럼 납산 배터리는 뭐예요? 납산 배터리는 완전 방전이 안 되죠. 납산 배터리는 완전 방전시키면 그건 못 쓰는 거예요. 쓸 수가 없어. 자, 1, 2, 3번에 좀 전에 설명했듯이 방전이 심할수록, 전이차가 심할수록 모터에 가해지는 RPM은 떨어진다. RPM이 떨어진다는 것은 모터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 또 모터 내부에서 열화가 발생한다는 거. 그 다음에 브러셔가 코일이 열화에 의해서 터지거나 스프링이 끊어지거나 코일이 끊어지는 현상. 또 브러셔가 홀더에 붙어버리는 현상. 그 열화의 그 핵심적인 문제는 그런 것들이 아주 악순환이다 이거죠. 그래서 납산 배터리는 완전 방전되면은 그거는 쓸 수가 없는 거다. 또 납산 배터리가 2개 배터리 전압에서 25.33, 25. 예를 들어서 뭐 22, 55라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배터리의 그 힘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거죠. 최소한 25.6 이상이 되어야 그게 왕성한 전압이 배터리 안 전압. 그래야 모터 쪽에 가해지는 전격 전압의 RPM 수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속도도 좋고 좋다 이거지. 근데 RPM 수가 떨어지면 속도가 안 나. 12km인데 속도가 안 나는 건 뭐냐? 배터리의 전압에 관계가 있어요. 배터리 전압. RPM 수가 떨어진다 이거지. 전격 전압이 쭉 들어야 하는데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 A하고 B쪽에 자동차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 A하고 B쪽에 직렬로 연결해서 적상계를 별도로 달아서 쓸 수 있다. 그리고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완전 방전이 완전히 됐어도 완전 충전을 할 수 있는 구조예요. 네? 완전 방전. 그래서 적상계에서 나타나는 전압 숫자가 24.33이 되면은 충전을 해야 돼. 납산 배터리는 2개 배터리가 24점 내려가면 끝나는 거예요. 충전이 안 돼. 충전되더라도 퀴즈가 나가거나 문제가 벌써 발생한 거예요. 25V, 33V가 나와도 배터리 출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또 그 이후에서는 모터의 회전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답이 나오기 때문에 납산 배터리에서는 절대 2개 녹색불 2칸에서는 무조건 완충을 해서 써야 됩니다. 방전을 시키면 이거는 끝나는 거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완전 방전이 되더라도 충전을 걸어놓으면 다시 상승해서 복귀된다. 요 차이예요. 요 차이. 그래서 적상계를 다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적상계 숫자에서 24.33이 된다. 그러면 충전을 해야 돼. 근데 욕심을 부리고 더 타버리면은 갑자기 이 리튬 인산철의 DNA 성격은 급해. 휘발유하고 똑같아. 납산 배터리는 경유에 속하지만은 느슨하지만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성격이 급하다 이거예요. 배터리의 방전이 한계치에 도달하면 얘네들은 주르륵 나가버려요. 그냥 쫙 나가고 딱 서버려. 키를 돌려도 전원이 전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납산 배터리는 어떻게 하냐? 깜빡깜빡 해도 전원을 껐다 키면은 그 깜빡인 그 색깔에 따라서 한 칸이 올라오거나 두 칸이 올라오나 이래요.
셀이 늘어났다가 다시 이렇게 움츠러드는 현상 때문에 납산 배터리는 전압이 조금 생성되가 날 수 있어요. 그때 또 켜고 조금 가다가 또 그런 현상이 나오면 또 껐다가 켰다가 이렇게 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데까지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한번 방전해서 딱 다 소진되어 버리면은 전원을 켜도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장단점입니다. 납산하고 인산철 배터리는. 그래서 꼭 적상계를 달아야만 된다. 적상계를 달아야 된다. 이걸 보고 충전 시기를 보고 충전해야 돼요. 네, 내일 해야지 했다는 중간에 하나 서버린다. 쭉 서버. 이게 얘 완전 방전은 그냥 에너지가 그냥 그대로 싹 흘러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먹통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자동차 배터리에서 가지고도 직렬로 연결해서 우리가 이동기계 장치에서 쓸 수가 있다. 또 현재 나오는 이동기기에 장착된 인산철 배터리에 비해서 가격 면에서는 좀 저렴하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아직 자동차 배터리는 이동기기에 쓸 수 없다. 하나로 쓰면 못 쓰는 거죠. 이거를 직렬 상태로 연결할 때는 사용이 가능하다. 직렬. 응? 직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납산 배터리하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하고 하나씩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인산철 배터리만 두 개를 지금 그렇지. 그러면 내 전동 스쿠터에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납산 배터리를 이렇게 같이 물려놓은 거야. 그래서 지금 왜 같이 물려놨느냐? 완전 방전이라는 것 때문에 물려놓은 거지. 예? 그러면 이 리튬 인산철이 완전 방전됐어도 납산 배터리하고 같이 물려놨기 때문에 갈 수가 있어요. 얘는 완전 방전이 소진돼서 납산 배터리가 같이 물려있는 납산 배터리 전압이 있잖아. 이거 갈 수 있다 이거요. 전원이 어느 시점에서 색깔로 빨간색이냐 주황색이냐 녹색이냐에 따라서 납산 배터리는 전원을 껐다 켜면 조금 있으면 그만큼 올라와. 전에 올라와서 조금 올라. 거기서 얘가 충전이 되는 게 아니고 셀이 늘어났다가 얇게 다시 못타지는 현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조금은 갈 수 있어요. 또 조금 갈 수 있고. 그러나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완전 방전이 되면 못 간다. 전원을 켜도 전원이 아예 안 들어온다 이거지. 그 차이에요. 그 차이에서. 자, 그래서 그러면은 리튬 자동차 배터리 리튬 인산철하고 납산 배터리하고 같이 물려놨네 직렬로. 그럼 여기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충전 시에 포토에서 열이 발생한다. 열이 발생해. 납산 배터리하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하고 같이 물렸을 때 충전을 하면은 충전 시에 포터에서 충전 포터 꼽아지는 포터를 만져보면 뜨거워요. 열이 발생했대. 열이 발생했어요. 자, 그거는 왜 그럴까? 원래 충전기는 그 셀에 들어갈 때 납산 배터리 충전으로 가져간다면은 납산 배터리 인산철 배터리 잭을 빼고 그것만 충전한다. 그러면 열이 잘 안 나지. 근데 열이 나는 거는 납산 배터리의 방전율이 심할수록 열이 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납산 배터리를 새 걸 넣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내가 타고 있는 게 납산 배터리 50A가 교환 시기가 넘은 거야. 거의 넘었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충전 시에 열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새 것끼리를 연결했을 때는 이게 이제 아직은 안 해봤으니까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는 모르겠어. 이제 새 거를 다시 연결해보면 알겠지.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래서 충전 시에 포터에서 납산 배터리하고 물려날 때는 열이 난다. 배터리에 기존에 있는 배터리가 예를 들어서 1년 이하, 1년 이하인 거지. 그냥 동시에 같이 새 걸로 갈면 좋지. 그때는 열이 안 나. 안 나는데 그렇게 쓴 것들은 열이 난다. 열이 난다.
이게 충전기가 충전할 때 얼른 시켜면 바쁜 거예요. 납산 배터리도 방전을 심하고 충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산철 배터리도 충전해야 되고, 이게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충전기에서 열이 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고 나중에 작업을 해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충전잭을 따로 만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이게 충전잭을 따로 만들면 안 되지. 인산철 저기 충전하는 잭 따로, 납산 배터리 따로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동시에 같이? 아니, 그날 동시에 같이 물렸잖아. 네, 그거는 안 되고 열이 발생한다니까. 안 되죠. 열이 발생하면은 기존의 납산 배터리가 새 거이 아니기 때문에 열이 난다 이거예요. 자,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아니고 납산 배터리가 방전율이 심하면 충전할 때 열이 난다고 했잖아. 네. 열이 심하면 폐지도 나갈 수 있고, 예? 안 그러면 충전 포트가 열화에서 붙어버릴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배터리의 방전율이 심할 때 충전을 계속 해버립니다. 그런데 납산 배터리를 새 거를 넣어서 동시에, 리튬 배터리와 동시에 새 거를 넣었을 때는 열이 안 난다. 배터리의 방전 상태가 심할수록 열이 난다. 왜? 배터리의 방전 상태가 있는 데다가 납산 배터리까지 같이 물려놨으니까 얘도 열이 나고 납산 배터리도 충전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는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근데 두 개가 셀 전압이 왕성해. 새 거라 했을 때는 열이 안 난다 이거지. 그래도 혹시라도 두 개 새 건데 물려놨는데 충전 딱 걸어놓고 한 2, 3분 있다가 포트를 만져보니까 좀 뜨겁다 하면은 아니야. 자, 충전은 되기는 되는데 이 충전 방식이 조금 오차 범위가 있는 거야. 충전 방식이 오차 범위가 있겠지. 그러나 충전이 들어가는 거는 똑같아. 어차피 자동차 배터리도 제네레이터에서 휙 돌 때 전기가 발생하면서 배터리 안에도 충전을 넣어주거든. 어차피 거기도 플러스로 들어와서 마이너스 쪽에서 아스 쪽이나 플러스 쪽에서 들어와서 충전을 채워줘. 개념은 똑같은 거야. 여기서 6A로 충전해도 5A로 충전해도 충전은 들어가. 왜? 여기에 직렬로 연결하기 때문에, 회로로 직렬로 연결해놨기 때문에 들어간다 이거지. 예? 충전 들어가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들어가. 자, 그래서 내가 열흘 이상을 거의 60km를 탔는데도 이게 녹색불이 그대로 있어. 그러면 그때 식당님이 타고 가신 게 납산이랑 인산철이랑 그렇지. 같이 물려놓은 거지. 그게 물려놓은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그렇고, 내년에는 이게 40A잖아. 내년에는 50A로 해가지고 이제 납산 배터리를 떼버리고 50A 자동차 인산철 배터리를 직렬로 연결해서 또 실험을 해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저분이 이야기하는 거 굳이 그렇게 몇십만 원짜리를 사다가 달아줄 필요는 없구나. 네, 이렇게 이제 응용하신 분들도 있겠죠. 이거 유튜브를 보고. 네? 이게 팁이에요, 팁.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굳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판매처에서는 비교적 잘해서는 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도 이동기기에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쉬었다가